싱글이다. 네네네. 싱글 청약 준비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되고. 싱글도 청약해야 된다. 예, 실제로 되신 네네.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진짜요? 30대 싱글. 그렇죠. 저는 싱글 아니에요. 저는 와이프가 있고 애가 이제 하나 있고 둘째 트라이 중인데 네.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제 또래 싱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청약을 애초에 포기를 한 친구들도 네. 많아요. 네네. 왜냐면 뭐 생애 최초나 뭐 신혼부부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각종 특공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불리하죠. 예, 많이. 전부 다 분리하고 그냥 일반 청약을 한다 그래도 가점 자체가 너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일단 그렇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아예 이제 주택 예, 구입에 대한 의지가 열받아서 사는 거 그거. 영끌하거나. 예, 패닉 바잉. 패닉 패닉 바잉 바잉.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음, 이 싱글들의 패닉 바잉도 저는 한 가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 이런 싱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청약에 대해서 문이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뭐 규제 그 제도를 좀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직 개편된 건 아니지만. 근데 네. 실제로 제 주변으로도 싱글인데도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20, 30대 싱글은 그 약점과 강점이 분명하게 나뉘거든요. 네. 약점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조건이 좀 불리하고 네. 자금이 좀 없죠. 그죠. 한 3천에서 많으면 5천 정도. 네, 네. 근데 강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점? 이사를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제 3, 40대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네. 내가 어딜 받고 싶어도 글로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1인 가구는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사를 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게 있고 또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투자가 좀 충분하다. 네, 그리고 정부가 또 계속 무주택자를 위해서 그 제도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네. 일단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에 대한 잠시만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청약의 기준에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미분양이나 뭐 선착순 물건이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나왔다는 것은 그 주변의 실거주자한테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계약을 안 하고 네.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 물건이 앞으로 좀 더 오를 거야. 괜찮아 보여라고 네. 생각이 들면 좀 과감하게 뭐 계약을 하는 것도 내가 공부만 미리 해놓으면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아. 네. 현재는 좀 비싸 보이지만 네. 딱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내가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검단의 미분양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대 초반이었는데 미분양을 그냥 죽고 군대를 갔다가 왔더니 아. 3, 4억이 올라 있다고. 네. 시간을 버는 거죠. 그 신용대출 받아서.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수도권 외곽까지 굉장히 과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시장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싱글이 사놓고 군대 갔다 오는 게 그게 될까요? 그게 뭐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개념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일단 네.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네. 그 조금 좀 달리 좀 구분을 집에 소유하는 개념을 좀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달리. 네, 그러니까 소유의 집과 네. 실거주의 집. 그러니까 네, 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고 서울에 살아요. 네. 네, 근데 뭐 지방에 어디 괜찮은 단지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거기에 살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소유를 해서 네. 그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어찌됐든 차익이 발생한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국으로 이제 투자 시선을 이제 넓혀가지고 그렇게 조금 해야죠. 1인 가구는 특히나 네.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다. 주말에 애 안 보고 내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전국구로 눈을 넓힐 때 제일 빠른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양권.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모여 있으니까 네. 그것부터 하는 게 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그 동네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눈에 맞아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양권 청약이 이제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거기가 원래 뭐 다 주변으로 4억, 뭐 3억 하는 동네인데 네. 갑자기 5억짜리 분양이 이루어졌고 네. 거기가 완판이 되면서 피가 아. 막 5천, 1억이 붙으면 네. 그 신축이 구축까지 다 끌어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만 잘 살펴도 그냥 일반 투자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올라가면서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주변 4억인데 5억 분양했는데 얘가 미분양다고 마이너스 피야. 그러면 이제 거기가 침체 시장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실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금 전체적인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분양권을 좀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양권이라는 건 그쵸. 결국 예. 사람이 정한 가격이니까. 그렇죠. 예. 다른 건 뭐 시세라는 거는 형성되는 건데 분양권은 그 건설사가 그냥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약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가진 가점과 이 동네에서 당첨되는 가점을 비교하는 것. 그게 이제 청약 전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 얘기하신 건 지방에서라도 만약에 된다면 청약을 넣는 게 낫다. 네. 내가 서울에 새를 살고 지방에 청약을 넣자. 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단순히 이게 실거주로만 보면 네.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가점도 높고 조건도 좋은데 네. 내 집 주변에 이 청약 단지가 곧 분양을 할 거니까 네. 거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둔촌지공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12,000세대 되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데 음. 지금 얘기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일반 문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당첨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또 계속 시세도 오르니까. 네. 네. 당첨될 수 있으면 빨리 당첨되는 게 그쵸. 낫다. 하루라도 빨리.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지방과 지방의 뭐 지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서울 외 지역에 내가 청약이 당첨될 수 있으면 넣는 게 낫다. 네. 사는 거는 서울에서 내가 뭐 월세로 살던 전세로 살던 거주는 해결을 하면서 그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멀어지면 이게 어떤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네. 뭐 수도권이라 하면 인천, 서울, 경기. 예. 네. 그러니까 뭐 인천 분양이면 서울하고 경기도 넣을 수 있고 서울이 하면 인천하고 경기가 넣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이 서울에 사는데 지방이 분양을 뜨면 네. 신청을 할 수 없죠. 근데 다만 그죠. 아까처럼 좀 고분양가나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네. 좀 이제 미리 공부를 해놨다라고 하면 네.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고분양가 논란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거든요. 그쵸. 여전히. 네. 여기 분양가 여기가 이걸 내? 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이거 비싸다 그랬는데 내가 거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피를 주고 산다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데 아니 단 뭐 피가 1,000, 2,000이라도 아깝잖아요. 그게 그쵸. 네.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을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면 네. 잘 살 수도 있고 네. 잘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청약 당첨이 돼도 네. 되게 싸게 팔아서 되게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내가 당첨이 됐는데 피가 너무 조금 붙어서 뭐 2, 3천에 팔았는데 네, 네. 그게 한 몇 개월 있으니까 몇 억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되는 것 물론 어렵지만 네. 당첨이 되더라도 이 물건의 가치를 온전하게 잘 파악하려면 네.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네. 어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 그냥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매주 이제 전국의 분양 단지를 보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대출 없이 이 집을 온전히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출이 없이 네, 이 집을 그리고 이게 다 샀을 때. 네, 뭐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이런 걸 구분을 두지 않고 네. 다 동등한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뭐 5억이고 네.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뭐 5억 5천이면 네. 이때 나는 어떤 거 살 것인가 이런 식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도. 네, 그러면은 그게 계속 연습이 되면 네. 이제 제가 제 표현으로는 형 동생을 나눌 수 있거든요.
지역이 달라도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지역에서 대장 네. 순서대로 뽑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역이 달라도 음. 내가 나래비를 세울 수 있으면 그렇죠. 네. 어, 그게 연습이 되면 네. 갑자기 내가 또 돈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물건이 고민되잖아요. 뭐 네. A, B, C가 있으면 네. C보다 음. 차라리 A, B 그리고 뭐 A, B 중에서 B보다 차라리 A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빨리빨리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많이 되면 네.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네. 뭐 조금 피를 주고 사더라도 충분히 차익을 발생시키고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이 여기는 봤을 때 대전급인데 네. 그러면 보통 그러면 인구가 좀 많이 그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광역시 네. 위주로 좀 보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전국구 투자자가 탄생을 하는구나. 이 정도 도시면은 이 정도 도시 사이즈고 이 정도로 사람들 소비가 일어나고 이 정도 생산 시설이 있는 도시면 이 정도 일자리 있는 도시면 이 도시도 그 정도인데 그렇죠. 여기가 15억 분양이 됐어. 네. 분양되고 피까지 합치면 15억이야. 근데 얘가 분양이 뭐 8억에 됐는데 고분양가 논란이야. 그럼 이거 약간 기회로 본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런 그런 연습이 계속 반복되면 네. 네. 와,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어렵죠. 어려운데 네. 오히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뭐 20대나 30대는 많잖아요. 네. 또 임장 갈 수 있고. 이게 비싸다는 게 이제 지도로만 네. 보면 네, 그럴 네. 수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 주고 사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사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부동산 사야 된다. 막 그때 2016년, 17년 막 초반에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아무거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었다 그러니까 또 아무거나 사고 이렇게 되니까 청약도 당첨되면 좋다 그러니까 또 아무거나 청약을 넣고 청무 피 사라 그러니까 또 아무거나 피 주고 사고. 네. 근데 결국 그 아무거나 사도 다 돈 벌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빠지는 것도 사실 생각하고 사야 되거든요. 네네.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저 아는 형도 예전에 피 주고 지방에 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진짜 예전 얘기를 해서. 근데 뭐 피를 주고 한 3개인가 샀어요. 그게 마이너스 피까지 가더라고요. 사고 나서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뭐 결국에 벌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막 마이너스 피 됐을 때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걸 왜 사가지고. 근데 결국엔 제가 멍청이었다. 근데 그런 거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맞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네. 불안할 때 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면은 도처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전국 단위로 순위 비교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눈을 가지는 거는 진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뭐 짧게 공부해서 뭐 네. 쓰고 말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네.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평생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뭐 충분하게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죠. 네. 물론 어렵지만. 네. 과거 가격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은 너무 과열 국면이고 어떤 지역은 막 올라가고 했는데 부동산이 잔잔하던 시절에 실수요만 따져봤을 때 얘랑 뭐 거의 전세가가 비슷하게 나갔고 얘랑 뭐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가격은 비슷했어. 근데 얘가 지금 얘는 10몇 억까지 올라갔고 여전히 도시 인프라 사이즈 비슷하다면 얘도 그만큼 상승 포텐을 가지고 있는 그쵸. 집인 거잖아요. 네. 이 동네 분양을 했는데 고분양가 논란이 처음 나오는 집들은 처음 분양하면은 대부분 그게 나와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고분양가 그게 많이 논란이 오르죠. 있으면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청약이 돼야겠다. 청약이 안 되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청약 다음 마켓이 있다. 네. 그 여전히 유효하다.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네. 한 가지만 국한되지 말고 좀 이렇게 폭넓게 보고 네네. 또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또 흡수하면서 좀 유연하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약에 만약에 너무 목매거나 그런 것도 좋지만 청약에 너무 답이 안 나온다면 한번 분양권 시장도 노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